제목 여기서 실제는 그러니까 제목을 잃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냐.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죠. 잃으실자니까 이게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사랑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오순이 입장에서 이가람과 저가람이 모두쳐 흐르는 그 무엇을 뜻하는 고 미더움을 모르는 당신의 맘. 그 남편을 생각해보자고. 죽은 듯이 어두운 깊은 골짜기에서 꺼림직한 괴로운 몹쓸 꿈에 푸르죽죽한 불길은 흐르지만 더듬게 지친 손길은 불어가는 바람이 매시키세요. 사랑은 꿈에서 흐르는 어떤 이제 그 사랑하는 거죠. 밝고 호젓한 보름달의 새벽에 흔들리는 물노래로 수줍음에 추움에 스물듯이 떨고 있는 물밑은 여기에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미더움을 모르는 당신의 맘. 저상과 마주 서서 그 무엇을 뜻하는 거. 그러니까 미더움을 모르는 그 마음을 자꾸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 먹고 때리고 악몽을 꾸는 듯이 죽은 듯이 어떤 깊은 골짜기에서 이제 꺼림칙한 악몽을 꾸는데 거기서 불길은 흐르지만은 또 어둠에 지친 두 손길은 더듬기에 지친 두 손길은 불어가는 바람에 식히세요. 밝고 호젓한 보름달의 새벽에 흔들리는 물노래로 수줍음에 추움에 숨을 듯이 떨고 있는 물밑인 여기에다. 물밑이나 골짜기나 몸이 춥다는 거죠. 이 악몽을 꾸면서 이 추운 거 수줍고 추움에 숨을 듯이 떨고 있는 물밑인 여기에다. 저 산과 이 산에 마주서서 그 무엇을 뜻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김소월 씨가 아까 말한 그런 시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 사연에 대해서 오순과의 사랑, 오순과 그 남편의 사랑을 형상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좀 약간 낯설게 하기를 한 거죠. 막 이렇게 대놓고 이 김소월 씨는 어렵게 쓰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갈피를 제목을 잃었다는 거죠. 삶의 의미를 잃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지만 있고 어떤 형상은 없는 거죠. 시 중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쉬우면서 쉽게 이해가 되면서 어떤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있고 좀 낯설게 해서
잘 이해 못하도록 하면서 그 의미를 찾게끔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후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이제 뭐 이런 상황이고 초혼이라는 시를 써서 오순을 기리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다라면은 정말 결혼하고서도 계속 이렇게 그 사람의 상황을 살필 정도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강물의 밑에 있는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 떨고 있고 떨고 있는 악몽을 떨고 있는 그 오순이 남편에게 맞으면서 그 죽음을 선택했던 해야만 했던 그 상황, 이 강과 강이 모두 흘러서 무엇을 뜻하냐, 산과 산이 마주서서 그 무엇을 뜻하냐, 그러면서 어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젊었을 때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의처증 걸린 남편으로 인해서 맞고 살아야만 했던 그 죽음을 선택해야 됐던 그 여자의 마음. 이렇게 이 시로 표현한 것 같아요. 되게 마음 아팠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무작정 펴서 지난번에 한번 했죠. 그리고 김수월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찾아봤는데 그 사랑 얘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걸로 인해서 초혼이라는 시를 썼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마음 아팠어요. 그리고 김수월 씨가 경제적으로 또 형편이 이렇게 잘 안 되고 결국은 나중에 만약에 타락한 뭐 이렇게 갈피를 이렇게 자살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뭐 죽었다 술을 먹고 이렇게 병에 걸려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더 신빙성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 아프죠. 자식들하고 먹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 이 어리고 감수성 많은 이 남자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공부를 이 당시 머리 깨인 남자가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 뜻대로 되지 사랑이고 일이고 다 뜻대로 되지 못하는 또 그때 당시로 또 이렇게 민족주의자면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을 또 사모하는 거 봤으니까 그 나라의 일은 또 아픔도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이렇게 암흑 속에서 신락 같은 빛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이 이미지 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의미를 찾지 못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믿지 못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 두 남녀의 젊은 남자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지식인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나라 상황과
이 감수성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에 방법이 결국은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 시가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그 마음이 좀 느낌으로 전달해 오네요.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실제 제목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의미, 삶의 의미를 찾지 못. 지금처럼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김소월 하면 얼마나 위대한 시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이 김소월 씨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살아생전에는 그 유명한 거를 본인이 느끼지도 못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기가 천재인데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인 거죠. 보통 천재들은 자기 천재성을 알까요? 알아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상시로는 시를 뭐 팔아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시라는 것을,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 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내놓고 막 이렇게 지적인 그런 유의를 즐기는 사람도 아니었을 거고, 아무튼 현실과 이상과의 이상과에서 시인은 보통 이상을 이제 꿈꾸는 사람인데 현실은 너무 힘든 거죠. 이제 이 현실을 발담그지 못하고 특히 여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야 뭐 모르지만 또 이 남자들은 또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밥벌이를 해서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시는 이제 사치이면서도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공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물론 그 당시도 이제 뭐 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드러나면 안 되는 현실이죠. 왜냐면 좋은 시를 많이 썼죠. 썼는데 일제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목을 받죠. 그러면은 감시를 당하죠. 또 혹은 핍박을 받으니까 자기가 시를 잘 씀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놓지 못하는, 또 현실에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많이 공감하는 것도 있는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시를 쓰고 이런 거지 글을 쓰지만은, 저는 여태까지 제 시를 뭐 이렇게 시집을 뭐 우연히 하나 내긴 했지만은 이제 공개한 적도 별로 없고 공개할 생각도 없고 그걸 밥 먹고 살 생각도 없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들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뭐 내가 시를 잘 쓰는 거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요즘에 이제 그런 유명한 시인들도 많이 있죠. 그런 이제 시인으로서 유명해지는, 자기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해져서 그 시로 뭐 밥도 좋은 많은 이제 인세를 받고, 또 많은 또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또 이렇게 위치를 차지하면서 시인으로서 존경을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단 위치에 처할 수 있는 시를 쓴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그렇게 살면은 제 시가 너무 비참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블로그 할 때 시를 어떻게 썼는데 이제 사람들이 엿사람 와보고 되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을 이렇게 닫아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웃이나 서로 이웃 정도만 들어오게 하는 거죠. 왜냐면 공개를 하면은 이제 유명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냐면 블로그를 통해서 유명해지는 사람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저런 글을 가지고도 뭐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저는 이제 뭐 글 쓰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로 보니까 문을 닫은 이유가 제가 혹은 그걸 통해서 유명해지는 블로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저도 이제 이 글 쓰는 거 가지고 유명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었기도 했고, 그걸 또 제가 이제 열심히 하면은 얻을 수 있는 이제 길이 거의 뭐 그런 데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유명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두 길이 있어요. 두 길이. 유명해지는 이제 살아생전에 유명해지는 작가들이 있고, 살아생전 유명해지지 못하지만 죽어서 유명한 해지는 이제 시인이나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 길을 못 걷겠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왠지 막 이렇게 김소연 선생님 잘 모르지만은 이 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김소연 선생님 같은 그 길을. 그래서 제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냐면 이게 멋있는 것도 아니고 뭐한 것도 아니고, 물론 마음속에는 이 길을 걷고 싶고 누군가 알아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내 시들이 불쌍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이 시 때문에 그 불쌍한 시를 보면서 굉장히 교만해지면서 다시는 그런 시들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이 김소월 씨가 아름다운 이유가 이 길을 겪었기 때문에 이 시들이 너무 바짝바짝바짝 하면서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 시들은 유명한지 모르겠지만은 그 삶을, 우리가 시인들의 삶을 보잖아요. 시인들의 이제 그 누리는 삶의 시인들이라든지 그 어떤 작가들의 그런 삶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삶이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라 그 반짝임을 다 잃어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시는 시대로만, 시 자체로만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삶을 보기 때문에 그 시가 죽는 거죠. 빚을 일하는 것, 있는 거죠. 어떤 시는 시대로만, 시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시를 쓴 만큼 존경스럽지 못한 삶을 살면은 그 시는 그야말로 그 빚을 잃는 거죠. 아무리 좋은 시라도.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렇게 뭐 무슨 유명한 시인이, 우리나라의 노벨상을 탄 그런 회자되는 시인이 또 성추행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근데 아무리 그 시가 좋아도 그 행동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가 빚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시가 시는 좋지만, 그래서 혹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유명하지 않고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시가 유명해졌다라면은 그 시가 반짝반짝반짝해서 할 텐데 그 반짝임을 모두 잃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의 시들은 내가 죽고 나서 혹은 내가 나이 들고 나서 내가 그 시를
더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발표를 하고 시보다 좀 낮은 삶, 시가 더 반짝일 수 있도록 나를 낮추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저는 이런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가 반짝반짝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평소 때 어떤 삶을 살았든지 자기가 이제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랬다 나라 잃은 슬픔과 또 연인은 잃은 슬픔을 그런 죽음을 겪고 본인이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그 삶 자체도 만약에 시가 유명해지고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 시가 이렇게 반짝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시 때문에 그 삶도 반짝이가 보이고 서로 반짝이면서 그것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김소월의 삶은 이 근본적인 질문,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분들은 선택할 수 없이 아무 의미가 없이 결국은 주어진 삶 속에서 결국은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이 시란 거기서 건져 올린 이 시어들만 있는 거죠. 두 사람의 그 사랑과 불행을 통해서 얻은 이 시만 반짝반짝하면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라는 시를 통해서 저는 이 반짝반짝하는 그 어떤 물 보면은 달에 비치어서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달에 비쳐서 반짝이는 그 물결 있잖아요. 그보다 윤수려나 그런 그 반짝임만 같은 어둡고 힘들고 아프지만은 그 반짝이는 그 달에 비친 물에서 비친 그것을 건져 올린 것 같아요. 그 아름다움은 그 상황 중에서도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나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너무 힘겹고 나의 재능은 뛰어난데 알아주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이 시를 막 알아서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삶은 현실은 결국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두 남녀의 존재로서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거기서 막연히 길을 이렇게 헤매고 있었던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사람과 나와의 그 무슨 의미가 있고 두 일주기가 그 안에서 떨고 추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타락시켜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살아있는 것조차가 너무 의처증거리는 남자 그 사랑을 택할 수도 없고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아무런 자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이 두 남녀가 결국은 시로서 남아서 반짝반짝이고 있네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은 너무나 아름답죠. 우리가 그걸 알아줘야 돼요. 그래야 김소월 씨하고 오순 씨 그리고 그 남편 그리고 그
부인은 또 뭐고 그 남편은 그렇고 얼마나 또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두 사람의 사랑하는데 자기네 사랑은 허수아비인 것 같고.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찾는, 그럼 나는 뭐냐 너는 뭐냐. 그 젊을 때 우리가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예? 그 사랑이 막 그 넘쳐나는 거죠. 주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죠.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소월 씨가 50살, 저같이 54인데 54살까지 살았더라면 그 여자 노순 씨도 이른 나이에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54살까지 버텼더라면 자기 삶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객관식 보고 음, 근데 이제 이 두 사람들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현실이 있었죠. 그래도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기에는 또 현실이 너무나, 우리 뭐든지 이랬다 저랬다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인 거야, 무죄인지 실제인지. 제목을 잃은 거죠. 실제라는 건 제목을 잃은 거죠. 삶의 의미를 제목을 잃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더 버티지, 뭐 좋은 날 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거 선택할 정도 되면 얼마나 삶이 녹록지 않겠어요. 그 당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두 남녀. 현실은 아니고 그걸 또 바라봐야 되는 남자들의 그 믿어하지 못하는 그 마음. 거기서 또 떠는, 거기서 음, 맞지만 또 그 주어진 여건을 살아야 되는 두 남녀. 또 그렇게 살지 못해서 거기 그래서 괴로워서 또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만은 살 수밖에 모든 현실이 그러니까 나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완전히 막힌 거죠. 그래서 극단의 선택할 수밖에 없는 두 남녀. 거기서 우리가 건져 올린 거는 이런 시어들인 거죠. 그래서 김소월 씨가 더 아름답고 빛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뭐 어느 시인으로서 유명해지고 떵떵거리고 어느 뭐 시인들끼리 모이는 데서 또 어떻더라 이런 얘기가, 뭐 그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오는 거 있죠. 그 사람이 뭐 술을 많이 먹고 어떻게 뭐 했대더라. 시인들 모임도 나가고 막 이러면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죠. 그렇지 않고 그냥 생활이라서 살았기도 했고 이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시가 더 빛나고 김진달래꽃 나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가슴속에 아무 선입견 없이 그 마음속에 따뜻하게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그 반짝반짝하는 그 시어들이 내 마음속에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위로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시로 남아있는 두 분. 그게 이분들의 의미고 무엇을 뜻하는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의미를 잃어버린 거지. 근데 이 안에 반짝이는 그 외로운 두 영혼들이 위로할 것은 우리가 이 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가슴이 뛰고 우리 심장이 뛰고 우리가 또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거, 살아가는데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것이